오늘 낭독할 책은 굿 멘토, 당신이 성공하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데이비드 코트렐, 지음 박은지 옮기, 출판사는 필름 출판사입니다. 지은이 데이비드 코트렐, 미국 최대 자기개발 리더십 경영 철학을 제공하는 코너스톤 연구소의 CEO이다. 오늘날 매우 성공한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끄는 방법을 전하는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코너스톤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는 제록스와 페덱스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고 파산 직전에 11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회생시켰다. 그는 전 세계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조언했다. 저서인 8일의 기적은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5권 이상의 책을 썼고 12개국 이상의 번역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만 권 넘게 팔렸다. 아, 대단한 작가시네요. 전 세계적으로 200만 권 넘게 팔렸다. 네. 옮기니 박은지, 한국 외대 독일어과 졸업. AICPA 자격증 취득 후 외국계 대기업 재무기획팀에서 재무분석가로 근무했다. 네, 굿 멘토. 오늘은 이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늘 그렇듯이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항상 책을 소개해 드릴 때 목차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레슨 1. 과감하게 돌파하라. 레슨 2. 방황은 그만. 레슨 3. 변화를 받아들여라. 레슨 4. 사소한 일을 잘하자. 레슨 5. 안개를 걷어라. 레슨 6. 진실을 경배하자. 레슨 7. 이유를 물어라. 레슨 8. 행운을 찾아라. 레슨 9. 언젠가 섬에서 탈출하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레슨 2. 방황은 그만,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47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방황은 그만.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또한 지나간다. 빈스를 만나고 와서 자세히 검색해보니 그는 의료업계에서 전설적인 거물이었다. 놀랍게도 의료사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몇몇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구제해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빈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하게 극복할 방법을 찾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다. 월요일이 그렇게 더디게 돌아올 수가 없었다. 스승님께 어서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로비에 도착하니 크고 잘 꾸며진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사무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깔끔했다. 책상 위에 어질러진 물건이나 바쁜 사람에게 흔히 보이는 정신없이 일을 벌인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빈스의 사무실은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확실한 통제하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빈스가 등장했고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정돈한 머리에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반사되며 광이 나는 검은 구두를 신은 그는 외모에서 차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방황은 그만! 이라는 글귀가 눈을 사로잡았다.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빈스는 여러 기업에서 사회이사를 역임했고 누가 봐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성공을 보여줄 만한 액자나 상패 같은 물건이 전혀 없었다. 벽에 유일하게 걸린 것은 단순한 글귀, 방황은 그만 뿐이었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안락한 마호가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좋아하는 대학 축구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유쾌하게 나누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만나준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빈스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어 지난 월요일만큼 긴장되지 않았다. 난 아주 깨끗한 사무 공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근무 중 단연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사무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셨죠? 빈스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걸 눈치채다니 흥미롭군요.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물건이 늘어나면서 결국엔 사무실이 여기저기 지저분해지는 걸 깨달았죠.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매일 저녁 퇴근 전에 책상 정리를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지저분한 환경이 내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무실에 들어서며 깨끗한 책상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좀 더 낫습니다. 물론 책상의 정리정돈 여부에 따라 내 할 일이 줄거나 느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난 그의 말에 완전히 매료됐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간 알던 방법과 사뭇 다르네요. 대단하다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겁도 납니다. 벌써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빈스는 바로 멘토로 태세를 전환했다. 내 태도를 고치려고 만든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지난주 만나고 돌아가서 생각해볼 여유가 있었나요? 새로운 시도를 해봤나요? 지난주에 만난 이후 실천한 몇 가지를 말했다.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즉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자세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함께 작용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당신이 단지 몇 가지 일만 제대로 하고 마는 건 아닐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대화하며 수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당신 뒤에 걸려 있습니다. 보셨나요? 난 몸을 돌려 다시 글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봤습니다. 글귀를 봤을 때 방황은 그만! 이 뜻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거나 갈피를 못 잡거나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목적을 이루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반면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며 다음 행동에 영향을 받죠. 방황은 그만! 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맞는 말인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선생님의 현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빈스는 흔쾌히 대답하고 싶은 듯 보였다. 개인적으로 세운 목적은 몇 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일은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훌륭한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발전했죠. 빈스가 말을 멈췄을 때 눈빛은 만족스러움이 가득 차올랐다. 이제 제 인생 1순위는 손자들이죠.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보물을 가지셨네요. 빈스가 가족에 느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빈스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내 가족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온 게 아닌 걸 알지만 가족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빈스는 액자를 진열장 제자리에 놓으면서 발을 이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물어본 질문에 마저 대답하자면 직업적인 측면에서 목적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나고 있습니다. 나이나 경력으로 볼 때 현재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를 찾아주고 격려하며 조언해주는 겁니다. 빈스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품은 열정에 감탄했다. 그런 선택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목표를 발견하고 추구할 방법을 배울 기회를 영영 잃었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 추구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달성하는 비결입니다. 단순한 소망이나 목표 그 이상이며 뚜렷한 의지이자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는 훨씬 중요한 목적이죠. 목적은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표가 됩니다. 내 목적이 진화했던 것처럼 인생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진화하지만 단계마다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추구하는 모습,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 불공평해 보이는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끈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한결같은 목적과 방황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해 정신을 집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일이 필요한 이유를 보편적으로 판단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더 행복하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빈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 강렬하게 바라봤다.
네, 오늘은 굿 멘토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필름 출판사입니다.